안녕하세요. 주식 트레이너 주트입니다. 오늘은 요즘 우크라이나 테마주로 유명한 삼부 토건에 대해서 한번 기업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식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부 토건은 한 번씩 주가가 급등을 하기로 유명한 주식입니다. 요번에도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주식이 어떤 주식인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맛보기로 이 주식은 현재 4,000원을 깨지 않고 무난하게 안착하면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주주가 이 주식을 70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과연 얼마에 매수를 했는지 이거를 뒤편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 라인으로는 종가 3,500원 이거를 거래량 많이 동반하고 이탈을 하면은 매도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단 거래량이 작게 3,500원을 이탈하면은 이거는 조금 더 두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부토건에 관심이 있다면 이 대주주인 DY 어쩌고 저쩌고 이 회사도 관심이 꽤 관심을 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왜 그런지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선 삼부토건이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보시면은 말 그대로 삼부토건이니까 건설을 하는 회사겠죠. 보시면은 국내 사업 부분, 해외 사업 부분, 스틸, 기타 이렇게 했습니다. 보시면 도로공사, 지하철, 철도, 발전소, 댐 이런 걸 하고, 그리고 해외에서도 발전소, 공공건축물 이런 걸 하고, 스틸은 말 그대로 철쪽, 그리고 나머지는 용지 매각, 용역 수입 등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해서 이 발전소나 공공건축물 이것 때문에 지금 뜨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진짜 맞을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삼부토건의 주요 제품 및 서비스입니다. 보시면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국내, 해외, 스틸, 기타가 있는데 옆에 비율을 보시면은 국내가 97.88%, 해외가 0.04%, 스틸이 2.01%, 그리고 기타가 0.08%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완벽히 해외죠. 해외인데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 때문에 지금 이 삼부토건이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부토건에서 해외 쪽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0.04%입니다. 물론 요번에 진짜 이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인해서 이 매출이 올라갈 수는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과거를 봤을 때 해외 매출이 많은 회사들이 아무래도 앞으로도 해외 매출이 많을 가능성이 크지, 해외 매출이 적은 회사가 갑작스럽게 해외 매출이 올라간다 이건 가능성이 작거든요. 그런데 이 삼부토건은 0.04%입니다. 총 매출의 해외에서 일어나는 매출이. 이거는 한번 투자하실 분들은 잘 생각해 보시는 게 나아요. 이걸 뭐 제가 뭐라 얘기하긴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얘들이 뉴스를 한번 보시면은, 자,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삼부토건이 오늘 상한가를 쳤습니다. 오늘 날짜가 6월 19일, 아마 이거 올라가는 날짜는 6월 20일로 될 거예요. 상한가를 쳤는데 이 상한가를 친 이유가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은 삼부토건 이틀째 상한가 이유는 쭉 나와 있죠. 보시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기대감, 파괴된 우크라이나 도시 재건, 그리고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폴란드 건설사와 재건 MOU입니다. MOU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겁니다. MOU. 자, 보시면 아시겠죠? 완벽하게 지금 삼부토건이 상한가를 치고 올라가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테마주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구나. 그런데 어떻다?
3부 토건에서 해외 사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0.04%다. 0.04%다. 또 투자하실 분들은 이거를 명심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런데 우리가 주식 투자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치 분석,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게 가치 분석이거든요. 뒤에 가서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드릴게요. 가치 분석으로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 기업이 있고, 기술적 분석으로 투자해야 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3부 토건은 우크라이나 해외 건설주로 테마주로 인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가치 분석을 해보니까 해외 쪽은 0.04%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누가 봐도 이거는 이 주식은 가치주로서 효능이 없구나. 그러면 3부 토건은 앞으로 주식이 안 올라가겠구나. 혹은 매수를 안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는데 이게 가장 정말 타당한 합리적인 방법이거든요. 방법인데 요거는 가치주일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3부 토건은 엄밀히 얘기해서 가치주가 아니에요. 좀 이런 말은 얘기하기 그렇지만 잡주? 좀 들고 계신 분은 그렇지만 약간 썩 그렇게 좋은 주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3부 토건이. 그럴 때는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 3부 토건이 뉴스가 나왔어요. 빵 떴어요. 누가 봐도 해외하고 관계가 없어. 하지만 그렇지만 주가는 올라갈 수 있어요. 매출이 작아도 혹은 영업이익이 많이 마이너스가 나도 주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 얘는 가치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주식을 살려고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니죠. 주식으로 인해서 돈을 벌려고 주식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이 가치 분석을 했을 때 이 주식이 올라갈 기미가 없구나 해도 실질적으로는 주식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 가치주가 아니고 뭐 잡주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썩 좋은 주식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식은 뉴스로 혹은 그 수급으로 혹은 누가 작전을 친다 이런 걸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3부 토건이 작전주라는 건 아닙니다. 고소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3부 토건에 과연 뒤에서 조정하는 세력이 있나 없나 간단하게 한번 보자면, 자, 깨끗해요. CB, BW, 그러니까 전환사채, 인수권 부사채 아무것도 없습니다. 얘는 작전주거나 세력주가 아닐 수 있겠다. 왜? 얘들이 없으니까. 100%는 아니지만 그럴 수 있겠네 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찾아보니까 가장 최근에 얘들이 발표한 게 있어요. 보시면은 전환권 발행 결정을 했습니다. 얼마?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9억, 10억, 100억 299억 할 거면 300억을 하지 뭐 299억 맞죠? 자, 299억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사채 만기일은 2026년, 그리고 얘가 정정신고가 났는데 원래 5월 30일 날 사채 납입을 하기로 했는데 7월 28일로 바뀌었어요. 이 말은 뭐냐? 자, 공지가 났는데 사채 발행을 한다. 언제? 5월 30일 날 납입을 하기로 했는데 7월 28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CB 투자나 뭐 기술적 투자나 단기 투자든 장기 투자든 어쨌든 이 회사를 투자할 사람들은 요거를 꼭 확인을 해야 돼요. 7월 28일 날 진짜로 얘들이 납부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뻥칸지 요거 꼭 하셔야 됩니다. 아직 6월달이니까 한 달 조금 더 남았죠. 하실 분들은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용을 좀 더 보자면, 자, 전환가액은 1296원이다. 지금 주가가 얼마입니까? 지금 주가가 오늘 3,800원입니다. 3,800원짜리를
보시면 3,800원짜리를 어디 갔냐? 3,800원짜리를 얘들은 1,296원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치? 299억치. 299억치 살 수 있어요. 자, 총 주식수의 10.45%. 그러면 청구 기간은 언제냐? 청구 기간이라는 얘기는 언제 얘들이 299억을 한 주당 1,296원치 살 수 있느냐, 이걸 뜻하는 건데, 청구 기간은 2024년 7월 28일입니다. 종료일은 26년 6월 28일. 종료일은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뭐니까. 그럼 시작일은 2024년입니다. 지금 2023년이죠. 2023년 6월달이니까 1년 정도 남았어요. 1년 정도 남았으니까 지금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건 아니다. 한마디로 뭐다? 자, 보세요. 얘 정정 신고 났죠? 2023년 7월 28일. 원래 5월 30일인데 7월 28일로 정정 신고가 난 겁니다. 그리고 시작일이 2024년 7월 28일이다. 아직 깡깡 멀었다는 겁니다. 깡깡 멀었어. 왜? 어떤 거? 이 시비로 인해서 이 주식이 움직이는 거에 대한 판단은 아직 깡깡 멀었다. 아직 사채 납입도 안 했고, 시작일도 1년 뒤다. 그러면 뭐다? 아, 이 시비를 가지고 이 주식을 매매하는 건 아니구나. 자, 이 주식을 매매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 시비를 기준으로 이 주식을 매매하는 건 지금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1년 동안 남았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최저 조정가액은 얼마냐? 1,000원. 조금 웃겨요. 최저 조정가액이 1,000원인데 전환가액이 1,296원. 얼마 차이 안 나죠? 만약에 얘가 시비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전환 청구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 하면은 1,296원 혹은 1,400원 언저리에서 매매를 하면은 그나마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1년이나 남았으니까 이거는 약간 크게 상관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쭉쭉 보시면은 나머지는 크게 중요한 게 없고, 어떤 회사가 투자를 하느냐, 뭐 잘 들어본 적 없는 회사네요. 판코리아 홀딩스라는 데서 299억을 투자한다. 뭔가 약간 느낌이 쎄하죠. 이거는 어쨌든 간에 근데 현재는 생각할 게 아니다. 언제 생각을 하느냐? 1년 뒤에 생각을 하거나 사채 납입을 하는 7월 달에 생각을 하면 된다. 이렇게 그 CB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CB는 끝났고,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러면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3부터 1. 보시면 그래도 매출은 조금씩 늘어나는 편입니다. 2018년도에 1,700억, 19년도에 2,200억, 20년도에 3,700억, 21년도에 3,500억, 22년도에 4,600억, 그리고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는 없습니다. 왜? 회사가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이건 없고, 영업이익을 보면 기가 찹니다. 2018년도에 마이너스 94억, 19년도에 플러스 50억 한 번 내고, 20년도에 마이너스 79억, 21년도에 마이너스 44억, 그리고 22년도 작년에 마이너스 630억. 자, 제가 일반적으로 이 매출이든 아니면 영업이익이든 지속적으로 3년 이상 마이너스 나는 건 전 쳐다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왜?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삼부토건이라는 거는 엄청 오래된 회사거든요. 제가 주식 10년 넘게 했지만 한 번씩 들어본 회사예요. 왜? 얘 한 번씩 대주주가 바뀌면서 한 번씩 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주식에 이슈가 있는 회사인데, 얘가 중간중간에 왜 이렇게 영업이익을 플러스를 내주고 나머지 다 마이너스를 내냐? 상장 폐지 안 되기 위해서요. 상장 폐지 안 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은 플러스를 내줘야지 상장 폐지가 안 되는 요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플러스를 내주는 거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다. 어떤 회사다? 같이
회사가 아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가치 회사가 아니라고. 잡주라고 하긴 그렇고, 어쨌든 그렇게 썩 좋은 회사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투자를 하고 매매를 하려면 가치 분석이 아닌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가치 분석 중에 하나인데 제가 기술적 분석을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들고 온 자료입니다. 이 기술적 분석을 한다고 해서 항상 차트만 보는 게 아닙니다. 서류도 봐야 돼요. 서류를 보고 차트를 봐야지 뭔가 딱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3부 토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회사라고 했습니다. 대주주가 자주 바뀐다는 건 안 좋은 회사라는 뜻이죠. 자, 이 전에 대주주가 주식회사 휴스토리라는 회사였거든요. 보시면 변경정 최대주주. 지금은 DYD라는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이 회사도 지금 상장 주식이에요. 얘가 8.85%를 가지고 지금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이 DYD라는 회사는 대표이사는 정창래라는 사람이고 이 DYD의 최대 주주는 이일준이라는 사람입니다. 11.63%를 DYD 회사를 들고 있어요. 자, 그럼 이 DYD가 뭐하는 회사고 왜 3부 토건을 인수를 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DYD는 2000년 자체 화장품 브랜드 제품을 오프라인으로 해외 총판 대리점을 통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품 하고 있는 회사가 갑자기 왜 건설 회사를 인수를 했냐? 2022년 4월 달에 종합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여 건설공사 수주를 통하여 매출 향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부의 정책 변화 등을 분석하여 영업 전략에 반영하고 정보 공유 네트워크 확장으로 사업 발굴 능력을 향상시키고 어쩌고저쩌고 그냥 이건 하는 소리.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2022년 4월 달에 종합건설업 면허를 취득했다. 이거 취득해서 3부 토건을 인수를 한 겁니다. 왜? 자기들 면허 취득했고 3부 토건 인수해가지고 이걸로 매출 끌어올리겠다. 이러한 의미겠죠?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의미입니다. 아, 일단 이해는 돼요. DYD가 왜 3부 토건을 인수했는지 이해를 하셨죠? 자, 그러면 DYD가 3부 토건을 얼마에 인수했는지 한번 볼게요. 440억, 260억, 700억. 자, DYD가 깔끔하게 700억에 3부 토건을 인수를 합니다. 자, 얼마에? 4,000원에. 4,000원에 인수해요. 언제? 2022년 5월 4일 날 주가가 2,085원일 때, 2023년 2월 달에 주가가 1,205원일 때 4,000원을 주고 인수합니다. 이러면 잘 모르는 사람은 이러겠죠. 미친 거 아니냐. 주식을 그냥 우리 장에서 사면은 2,785원, 1,205원을 주고 사는데 미친놈이 4,000원 주고 주식을 샀다. 이러면 누가 봐도 미쳤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보면은 식당 하다 팔고 나가면은 우리 권리금이라는 걸 받잖아요. 뭐 단골 손님도 있을 거고 뭐 집기나 시설 같은 것도 투자했을 거고 하니까 이 권리금을 잘 나가는 데는 뭐 1억, 2억, 3억 이렇게 받고 나가고 좀 안 나가는 데는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받고 나오고 어떤 거는 도저히 안 좋으면 무권리로도 나가는데 이런 주식시장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줘요. 일반 주식 가격은 현재 2,700원, 1,700원 이렇지만 우리 너희 주식을 인수할게 어떻게 프리미엄까지 주고 우리가 경영할 수 있는 프리미엄까지 주고 우리가 지금 주식 시세보다 비싸게 4,000원에 주고 인수를 할게 하고 해서 이 DYD 회사가 3부 토건을 한 주당 4,000원을 주고 700억치 인수를 한 겁니다. 자, 보세요. 그렇게 인수를 했고 돈은 이 사람들이 대준 겁니다. 어떻게? DYD 최대주주 보유 주식 담보 잡고 3부 토건 보통주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500주 1500만 주 담보 잡고 이렇게 해서
웰바이오텍하고 상상인 증권이 DYD에 돈을 빌려줌으로써 DYD가 700억을 주고 3부 토건을 인수를 했다. 주당 얼마? 4,000원. 중요합니다. 주당 4,000원에 인수를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문서 공시로는 이 DYD의 이 3부 통에 대해서 다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차트 기술적 분석으로 볼게요. 제가 이거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자, 이거 한번 지우고 봅시다.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자, 이 주식을 대주주가 700억에 매수했다. 얼마에? 4,000원에. 누가? DYD라는 회사에서. 왜? 얘들이 건설 매너를 땄고, 건설 매너를 땄으니까 앞으로 건설 쪽으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그랬다. 자, 요거는 표면적인 이유고,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표면적인 이유라 생각하고, 지금 주가가 오늘 종가가 상한가 가가지고 3,800원이거든요. 자, 여러분 간단하게 하고 심플하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대주주입니다. 내가 이 주식의 대주주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주식을 한 주당 4,000원 주고 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적어도 4,000원 이상은 만들겠죠. 내가 이 주식 700억치, 뭐 7,000원치도 아니고 7억치도 아니고 70억도 아니고 내가 이 주식을 700억을 투자했어요. 700억을. 얼마에? 한 주당 4,000원에. 그러면 못해도 이 주식을 주당 4,000원은 만들고 싶지 않겠어요? 대주주라면 만들고 싶겠죠. 그래서 어떠한 뉴스든 터트려서 주가가 이만큼 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00원에서 3,800원, 4,000원 가면 약 4배죠. 이러한 걸 미리 알고 여기서 투자한 사람은 충분히 수익을 먹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거 주식을 한 주당 4,000원에 대주주가 700억씩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주식을 또 다른 데에 넘길 수도 있고, 아니면 엑시트해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주식을 팔 수도 있겠죠. 팔라면 물론 공지를 해야겠지만, 그러면 적어도 4,000원 이상은 띄어야 돼요. 그렇죠. 4,000원 이상은 적어도 띄어야 되고, 못해도 8,000원은 띄우고 나가야지. 그래도 뭐 못해도 한 6,000원, 평균 단가 5,000원은 먹고 나가겠죠. 자, 우리가 이때까지 제가 강의했던 거 CB나 BW 투자 이러한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얘들이 이렇게 주식을 4,000원 이상 튕구고 나갈 수도 있다는 걸 머릿속에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혹은 적어도 4,000원은 만들고 나가겠구나 하고 여기서 주식을 사든가.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이거.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요 차트로 돌아가서 보시면 조금 키워서 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지금 3,800원이니까 내일은 지금 적어도 4,000원은 뛰어넘겠죠. 왜? 종가가 3,800원 상한가에 끝났으니까 갭 상승을 하든 아니면 초반부터 뭐 5% 6%를 뛰든 아니면 눌렀다 가든 어쨌든 4,000원은 한 번은 뛸 겁니다. 자, 4,000원을 뛰고 얘가 더 올라가려면 눌림목을 줘서 가든 아니면은 그냥 빵 더 올라가든, 빵 더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 얘기고 얘가 눌림목을 주고 4,000원을 지지를 해준다면은 얘는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에요. 왜? 얘는 좋은 주식이고 가치주라서? 아니요. 안 좋은 주식인데 수급 또는 세력? 뭐 세력에 얘기하긴 그렇지만 세력, 요걸로 인해서 얘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강의 앞에서 한 것처럼 다 들어보면 왜 그런지 아시겠죠? 왜? 대주주가 돈 많은 사람이 700억을 샀어요. 700억을. 얼마에? 4,000원에. 이거 이후로 유증이나 이런 거 찾아보니까 없었거든요. 그러면 말 그대로 4,000원에 700억을 샀다는 뜻인데
적어도 그럼 4,000원은 지지를 해준다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공지나 문서를 보면 그렇고, 자, 기술적 분석으로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4,000원 라인이 이쯤입니다. 자, 4,000원 라인 이쯤인데 지금 2017년도에 걸리죠? 지금 2021년도에 잠시 올라갔다가 깨고 내려갑니다. 걸리죠? 이때 못 올라가고 걸리죠? 지금 이때 이 위치입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보더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지금 5번째거든요? 자, 2017년부터 총 4번이나 4,000원에서 저항 라인이 걸려가지고 4,000원만 오면 때리 맞고 내려가거나 4,000원 살짝 깨고 올라갔다가 맞고 내려가거나 이겁니다. 그래서 4,000원이 중요한 겁니다. 이 주식은. 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주식 아마 개인들이 지금 많이 물려있진 않겠지만 많이 샀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공시를 보고 이때를 샀으면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때를 샀으면 참 좋았겠지만 이때 못 사고 이제 주식이 오르니까 개인들이 달려들었을 겁니다. 자, 키포인트. 대주주가 700억을 4,000원에 이 주식을 샀다. 자, 제일 큰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한 번, 20년도에 한 번, 21년도에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22년도에 한 번, 네 번. 총 4번 4,000원이 저항 라인이었다. 두 번째. 자, 이것 두 가지만 갖고도 지금 이 주식은 4,000원이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4,000원을 빵 뚫고 올라갔다. 이러면 괜찮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저항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고 대주가 700억씩 산 4,000원을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얘도 기분 좋을 거고 뭐 엑시트를 하든 뭘 하든 어쨌든 기분 좋을 거고 물려있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이익일 거니까 그 위에는 매물대가 없습니다. 저항 라인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4,000원 이상 가볍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요 4,000원 라인, 이 라인을 여기서 아니다, 이거를 크게 해서 볼게요. 자, 4,000원을 보시면 너무 컸나? 잠시만요. 자, 이쯤에서 자, 그런데 얘가 빵 뚫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올라갔다가 여기서 주춤주춤한다. 깼다가 올라갔다가 깼다가 올라갔다 한다. 자, 여기서 이럴 때 거래량이 많이 나온다. 그런데 음봉이다. 두말할 필요 없이 팔아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4,000원에서 거래량이 작다. 그런데 거래량이 작다. 잠깐만, 이러면 기술적 분석에서 거래량이 작다. 올리고 거래량이 작다. 잘 모르겠어요. 그거 봐야겠어요. 이거는 올리고 거래량이 작다. 이러면 내릴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올렸는데 여기서 삐까삐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4,000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량이 많은데 종가가 양봉으로 끝난다. 이러면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큰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중간에 버벅거려서 4,000원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음봉이고 거래량이 많다. 두말할 거 없이 팔고 나오고 4,000원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종가가 양봉이고 거래량이 터졌다. 그러면 올라갈 거니까 따라 들어가도 되고요. 4,000원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량이 작다. 이거는 그때그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그 상황을 보고. 아시겠죠? 그런데 내가 이거 단타로 들어갔는데 손절을 위해서 못하고 물려있거나 이렇다. 그런데 얘가 3,500원 라인, 그러니까 이 오늘의 장대 양봉 이거의 반 정도인 3,500원 라인을 깨고 내려왔다.
그러면 일단 손절 치는 게 맞아요. 손절 치는 게 맞는데 이거 깰 때 모양이 거래량이 작다 이것처럼. 그러면 약간은 두고 봐도 됩니다. 하지만 원칙은 팔고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때 거래량이 작을 때 언제 더 확실하게 손절을 해야 되냐면 이 5일선을 음봉으로 깨는 모습이 확실하게 보여준다. 그러면 무조건 손절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3,500원 라인을 이 3,500원 라인을 음봉으로 깼는데 거래량이 많다. 이건 굳이 5일선 라인 깨는지 안 깨는지 확인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치고 나와야 돼요. 왜? 일단 이 주식은 좋은 주식이 아니다. 수급으로 밀어붙였다.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인해서 이 주식이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 이 주식의 해외 매출은 1%도 안 된다. 가치 분석으로 봤을 때 이 주식은 현재 왜 올라가는지 모르는 회사거든요. 단지 수급 그리고 누군가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지금 이 주식이 올라가는 거지 정말 성장주 가치주라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에 투자하실 분들은 정말 손절 라인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이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저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정말 단타로 이 주식이 4,000원 라인 언저리에서 거래량이 작다가 양봉으로 거래량이 터져주는 모습 보인다. 그러면 따라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먹고 나올 것 같고 그게 아니면 기다렸다가 한 1,500원 정도 됐다. 어떻게? 주식이 내려오면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1,500원 정도 됐다. 이러면 주저없이 살 것 같아요. 왜? 대주주가 700억치 샀으니까 얼마에? 4,000원에 얘 믿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식이 내려오는데 거래량이 빵빵빵빵 터뜨렸다. 그러면 이 주식은 내 관심 종목에서 제외. 쳐다도 안 볼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삼부토건 말고 요거는 제가 못 봤어요. 별 관심 없는 종목이라서 이때 공시 제가 확인만 했어도 꽤 샀을 건데 아쉽게 제가 확인을 못했고 이 비슷한 건설주가 있거든요. 뭐라 말은 못하겠지만 이 비슷한 건설주를 확인해보니 얘하고 비슷했어요. 그래서 꽤나 먹고 나왔거든요. 얘도 아마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거 하나랑 그리고 제가 앞전에 맨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이거는 참고로만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삼부토건에 관심 있다면 대주주 700억치 4,000원에 산 사람, 그러니까 한 주에 4,000원을 700억치 산 사람, 이 대주주 회사도 집중을 해봐라. 어떤 거? DYD. 이것도 상장 주식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주식은 제가 아직 가치 분석은 안 했습니다. 그냥 차트만 봤는데 차트를 보니까 예뻐요. 삼부토건이 위로 빠바망 가지 않는 이상 차트만 보기에는 얘가 더 예뻐 보이거든요. 자, 보세요. 우선 재무제표적으로 보면 안 좋습니다. 잡주예요. 자, 매출도 계속 떨어져죠. 마이너스. 영업이익 얘도 마이너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회사는 안 좋은 회사다. 그런데 차트가 너무 예뻐 보인다. 보시면은 이건 참고만 해주세요. 이 DYD 회사는 지금 최저점 근처에 와 있고 얘가 회사가 상장이 된 이후로 여기에 보시면 최근에 최대 거래량을 터뜨렸죠. 일시백, 천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4억 5천. 얘 유통 주식이 100만, 1000만, 4,600만 주. 유통 주식이 4,600만 주인데 거래 주식이 14억 5천 주를 터뜨렸습니다. 이러면 한번 일단 집중해서 보는데 가격도 최저 가격 비슷하네. 오케이. 이 DYD는 제가 제 관심 종목에 있던 종목이었거든요. 자,
거래량 많이 터뜨렸고 근데 이때 거래량을 쭉 뺐다. 관심 종목 제외. 그런데 이때 거래량 터뜨리면서 다시 올렸네. 얼마? 7,100만 주. 이돈 주식 4,600만 주.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빵빵빵 올라가면 방법이 없고, 여기서 얘가 안 올라가고 지지부진하게 약간 내려와 준다. 거래량 없이. 그러면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차트 모양이 참 예뻐요. 그래서 이 주식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 라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3부 통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자, 3부 토건은 이것만 보면 됩니다. 깔끔하게. 3부 토건 주식 번호 001470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테마주로 지금 주식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얘는 옛날부터 한 번씩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주가가 더 큰 상승을 하기 위해선 4,000원을 안정적으로 안착을 하거나 아니면 빵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왜? 기술적 분석으로 볼 때 2017년도부터 총 4번이나 4,000원이 저항 라인이었다.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합니다. 대주주가 4,000원에 주식 700억을 샀다. 이 주식 700억을 산 걸 이 큰 형님을 믿고 따라 들어가면 된다. 어떻게? 주가가 4,000원을 안정적으로 안착을 하면은. 단, 얘가 뚫고 내려올 때 거래량이 터진다. 그러면 쳐도 안 보고 파는 게 낫다. 요것만 참고하시면은 3부 토건으로 그렇게 크게 물릴 영향도 없고, 그리고 수익을 보면 꽤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다면 3부 토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3부 토건의 최대 주주인 DYD도 한번 쳐다보시라. 관심 가져도 괜찮을 것 같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3부 토건에 대해서 한번 기업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오늘 상한가로 끝났으니까. 그럼 오늘 기업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 트레이너 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